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클라우드 파이낸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구본민입니다. 3월부터 비용 관련한 주제로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용이란 주제가 AI나 머신러닝처럼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웨비나 시간도 어쩜 이렇게 딱 점심 이후로 잡혀가지고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데요. 30분 내용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였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뭐니 해도 비용입니다. 사실 비용 절감은 클라우드로 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고객분들은 바쁘시고 맨날 비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업무들도 보셔야 하고 비용이 중요한 것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환경을 그대로 들어서 AWS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발생하긴 합니다. lift and shift라고 하죠. 하지만 그 절감액이 크지 않습니다. 워크로드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비용 분석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객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AWS가 정말 저렴한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환경을 그대로 들어서 lift and shift 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여정처럼 여러 스테이지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클라우드에 맞게 최적화된 아키텍처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격 체계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의 목표는 저기 스마일 마크가 있는 최적화 환경으로 가는 것이겠죠. 저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바로 비용에 대한 가시성 확보인데요. 현재 비용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이를 줄일 수가 있겠죠. AWS에서는 이를 도와주는 3가지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빌링 대시보드입니다. 빌링 대시보드는 AWS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 7월에 9,300불 넘게 비용이 나오고 있네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를 보니까 EC2에서 7,000불 가까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에서 1,200불 정도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서비스들도 비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두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네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위 버튼, 청구서 세부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구서 세부 정보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별로 과금된 항목들을 월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월의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해당 비용들이 어떻게 과금되었는지 등을 신속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EC2에서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EC2를 좀 더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를 눌러보니까 리전별로 먼저 금액이 펼쳐져서 나오네요. 다른 리전보다는 서울 리전이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전을 클릭해보니까 더 세부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EC2 서울 리전에서도 C4 2X 라지가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다음은 C5X 라지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처럼 다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서비스가 어느 리전에서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까지 청구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알았다면 이제 실제 줄일 수 있는 권고사항들이 궁금한데요. 먼저 간단한 방법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PC에 설치되었던 바이러스 검사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컴퓨터를 쭉 스캔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몇 개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도 현재 내 리소스를 쭉 스캔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비용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4개는 잘하고 있는데 5개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디테일을 클릭하시면 5개의 세부 항목들이 나타나고 고민할 거 없이 해당 5개부터 당장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원클릭으로 빠르게 권고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쪽집게 선생님처럼 여기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개선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트렌드 혹은 분석 그리고 디테일한 권고사항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툴을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용 탐색기입니다. 비용 탐색기 리포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난 1년 비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작년 1월부터
사용량이 많이 늘었네요. 비용 탐색기는 현재 나오고 있는 비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더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아니라 나는 인스턴스별로 보고 싶다. 가능하고요. 나는 리전별로 보고 싶다.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처럼 필드 값에 따라서 비용을 이런 뷰로도 봤다가 저런 뷰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비용 탐색기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디테일한 권장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리소스 부분에서 1880불을 절감할 수가 있네요. 리스트 중에서도 권고사항을 보면 해당 인스턴스는 terminate, 그러니까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CPU 사용량이 0.7%밖에 되지 않아서이다. 적용할 경우 월 312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개의 인스턴스들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으니 해당 인스턴스는 종료하시거나 변경, modify 하시면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용하죠? 사실 해당 추천 기능은 지난달에 비용 탐색기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저희 비용 툴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예정이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무기들 모두 다 무료로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툴들을 통해서 비용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 AWS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 모범 사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AWS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 4가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모범 사례는 right sizing인데요. 알맞은 리소스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티셔츠를 하나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요. 만약 제가 라지가 아닌 트리플 X 라지 옷을 입는다면 옷핏도 잘 안 맞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옷도 입지 않게 되고 돈이 낭비될 수 있겠죠. AWS에서도 비슷합니다. AWS에서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사이즈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워크로드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M4 4X 라지 인스턴스를 서울 리전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되면 700불 이상이 과금이 되지만 사이즈를 X 라지로 내릴 경우에 60% 절감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이즈만 바로 변경해도 바로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가 right 사이징인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CPU나 다른 매트릭을 확인해서 이게 right 사이징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용 탐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terminate 인스턴스 밑에 보시면 modify 변경 인스턴스 부분이 있는데요. 보기를 클릭하시면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는 사용률이 낮아서 T2 마이크로가 아닌 하나 작은 사이즈인 T2 나노를 권고드립니다. 이유는 CPU가 4%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나 디스크 사용량에 따라 권고사항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툴을 통해서도 바로 right 사이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의 모범 사례 첫 단추는 right 사이즈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right 사이징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스케줄링인데요. 저희가 하루는 24시간, 한 달이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시간은 720시간입니다. 제가 저희 집 수돗물을 출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 켜둔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물을 사용하고 절약하면은 수돗물을 계속 켜두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AWS도 필요할 때만 리소스를 켜두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인스턴스 A와 인스턴스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스턴스 A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덕션 환경일 경우에는 24시간, 월화수목 금토일 다 켜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하시지 않으실 경우 꺼두시면 비용 절감이 되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업무 시간대만 활용하신다면 더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스케줄링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스케줄링을 신경 써주셔서 비용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스케줄링을 도와주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서 그렇게 디플로이 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스케줄링에 걸어야 되는 리소스가 있다. 그럼 해당 스케줄링 솔루션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럼 스케줄링도 끝났으면 다음 모범 사례는 이제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격 체계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AWS는 크게 세 가지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온디맨드, 이제 1년과 3년 약정을 걸고 온디맨드 대비 75% 절감할 수 있는 예약 인스턴스, 그리고 이제 예비 컴퓨팅 사용을 통해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온디맨드는 가장 기본 옵션이긴 하지만 가장 비싼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예약과 스팟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디맨드는 가장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예약과 스팟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약 인스턴스는 대형마트에서 받으시는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이 할인 쿠폰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쿠폰과 매치되는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있으면 해당 인스턴스에 있어서는 할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RI를 구매하실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제공 클래스는 표준으로 갈 거냐, 전환으로 갈 거냐. 두 번째, 기간은 1년으로 갈 거냐, 3년으로 갈 거냐. 그리고 세 번째, 결제 옵션은 전체 선납금을 다 내는 전체 선결제로 갈 거냐, 아니면 부분만 선납금을 내고 월 금액을 할인받는 부분 선결제로 갈 거냐, 아니면 휴대폰 약정처럼 선납금은 내지 않지만 월 금액을 할인받는 선결제 없음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공 클래스에서 표준과 전환의 차이는 이제 표준의 RI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OS나 테너시 클래스가 이렇게 속성들이 고정되는 반면에 전환 같은 경우 OS, 테너시, 패밀리를 모두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리눅스 RI를 구매했다가 윈도우 RI로도 갈 수 있고요. M 인스턴스 RI를 구매했다가 C 인스턴스 RI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대신 할인율이 표준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인율이 높은 수는 이제 표준이 전환보다 높고 3년이 1년보다 높고요. 선납금을 다 내는 전체 선결제 옵션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정화된 워크로드에 RI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표준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RI 전에 라이트 사이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도 RI는 구매하면 이제 보통 표준으로 하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징을 먼저 진행하고 RI를 구매하는 것이 이제 할인율을 연타로 먹을 수 있는 옳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RI는 모든 서비스에 제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EC2와 RDS, Redshift, Elasticcache, Elasticsearch 이렇게 5가지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이제 RDS 같은 경우에 꺼놓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냥 예약을 걸어놨더니 온디맨드로 사용했다며 1,500불이 과금됐겠지만 예약 인스턴스를 통해 876불만 지불을 하였습니다. 약 40%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해당 5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사용을 한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온디맨드보다는 RI로 이제 거셔가지고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스팟인데요. AWS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바레인 리전도 라이브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AWS가 글로벌 리전을 운영하면서 남는 컴퓨팅 자원, 즉 인력 컴퓨팅 자원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대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스팟은 비용 절감의 끝판왕인데요. 스팟은 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잠시 꺼져도 괜찮은 배치성 작업 혹은 테스트 워크로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스팟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들쑥날쑥 가끔은 온디맨드보다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해당 고객 경험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입찰 방식을 없애버리고 오직 컴퓨팅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설정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다소 평온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는 한 달치 데이터고 현재 데이터는 3개월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곡선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스팟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솔 내에서 절감액이 얼마였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돌리진 않았지만 R4 16X 라지를 사용 중인데 온디맨드로 돌렸다면 이제 368불 정도 지불해야 했지만 스팟을 활용함으로써 80% 할인된 72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사실 이제 고객분들께서 스팟이 90%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까지는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그 절감된 90%의 금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 인스턴스 값으로 만약에 9대를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한 대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 대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애플리케이션 확장성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빠르게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CI/CD 같은 워크로드는요. 스팟이 모든 워크로드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스팟을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가격 체계를 활용하시면은 AWS 금액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안정화된 워크로드는 이제 RI로 커버를 하시고 예측이 불가한 워크로드만 온디맨드로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배치성, 그러니까 테스트, 잠시 꺼져도 괜찮은 워크로드라면 스팟을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제 음식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이제 가격 체계도 여러 가지를 조합하시면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체계 다음 보셔야 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S3로 예를 들면 이제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S3 IA, S3 원전, 그리고 글레이셔와 같은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3 스탠다드도 물론 저렴한 스토리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IA나 원전 이렇게 다른 클래스를 활용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저희 S3 Lifecycle Policy, 그러니까 수명 주기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주 액세스 되지 않는 파일이라면 S3 스탠다드에 이제 들어간 30일 이후에는 IA로, 60일 뒤에는 원존으로, 그리고 90일 뒤에는 글레이셔로 이렇게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서비스인 S3 스탠다드와 S3 IA 사이에 있는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내 파일이 자주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내가 액세스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아니면 매일 하는지 확신이 안 갈 경우에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 때 새로 소개된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활용하시면은 복잡한 분석은 AWS에게 맡기시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티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이제 액세스 패턴이 변경될 때마다 두 액세스 티어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비용을 자동으로 절약해주는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 관리 측면에서도 크게 유용한 옵션인데요. 아직 확인해 보시지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하고 이제 데브나 테스트 환경은 주말에 종료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격 체계를 활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까지 신경 써주시면은 저희 AWS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WS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AWS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4가지는 절감액이 특히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팀플레이입니다. 이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팀원분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요. 이에 추가로 명확한 목표까지 설정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라팀에서 AWS를 사용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나왔다면 재무팀에게 미리 노티를 주어서 이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팀에서 사용되는 테크니컬한 용어까지 재무팀에서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제 뭐 RI와 같은 비용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빨리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 팀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명확한 골 세팅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골 세팅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생성하실 때 사용자들이 태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팀장님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무조건 태깅 리소스를 5% 미만으로 유지한다. 왜냐하면 이유는 태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리소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어나운스 하셔도 되고요. 이제 골을 설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객분들의 몫이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골을 만드시면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바로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분들과 논의하실 때 이 세 가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두 번째 최적화 적용, 그리고 세 번째 팀플레이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 방에 다 지키는 것은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용 절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고 있는 고객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AWS의 비용 최적화 모범 사례를 모두 실행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제가 모신 건 아닙니다. 바로 리디북스입니다. 리디북스는 이제 국내 전자책 시장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디북스도 처음 AWS를 도입했을 시 비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세 가지 스텝을 잘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현재는 리디 셀렉트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독서 경험 확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내부 위키입니다. 이제 리디북스에서는 이렇게 신규 입사자나 기존 직원들도 참고할 수 있는 이제 비용 최적화 모범 사례를 내부 위키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터뷰 막바지에 저희 팀에서 AWS 사용하고 계신 다른 사용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는 질문에 리디북스에서는 서비스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비용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리디북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비용 역시도 최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툴들을 잘 활용하셔서 리디북스와 같이 좋은 비용 절감 사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디북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 코리아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웨비나를 마칠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아직 클라우드 비용이 넘어야 할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한번 상대해 볼 만한 존재로 느껴지시나요? 해당 웨비나가 평소 가지고 계셨던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팀원분들과 논의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AWS 팀원분들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팀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팁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교육, 이제 저희가 해당 웨비나뿐만 아니라 저희 트레이닝 팀에서도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이제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았지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설문을 통해서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구본민이었습니다.